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7일. 혹시 뭐 다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음, 얼마 전에, 아, 그,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동아건설. 그리고, 최원석 회장 하면은 떠오르는 그 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공사죠. 오늘이, 11월 7일 오늘이 바로 동아건설이 이 리비아에서 그 대수로공사를 수주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엄청난 그 대역사의 공사였죠. 네. 그 대수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수 배호 씨가 유명을 달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배호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가객이라고 그러죠. 뭐 가황이니 가왕이니 뭐 무슨 뭐 엘레지의 여왕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별칭들을 붙여주는데 배호는 이제 가객이라고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뭐 이미 한 번 다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월 8일로 이제 입동이네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정말 겨울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리비아 대수공사, 그다음에 배오시 사망,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비아 대수로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제 동아건설 있죠. 동아건설이 리비아에다가 이제 그 수로공사를 하는 이제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건설 중인 수로공사라고 했는데, 어, 뭐 사실은 더 이상 건설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아,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동아건설도 부도가 나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도 뭔가 그 이제 정치적으로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느 정도 그 공사를 하고서 그 뒤로 지속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서로 뭔가 그 오피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건설 중인 소로공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83년 11월 7일 날 동아건설이 이제 리비아 대소로공사를 이제 수주를 이제 한 겁니다. 공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리비아 동남부 및 서남부 사막지대 내륙으로부터 35조 톤에 이르는 물을 지중해 연안으로 송수, 지중해 연안의 3억 6,800만 평, 한반도의 약 6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하네요. 그 면적, 즉 그게 이제 사막인데 그걸 옥토화시키는 그런 아주 그 야심찬 계획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 그 지하수는 이제 1953년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수량이 나일강의 수량은 20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35조 톤이면. 지하에 물이 저렇게 많다는 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송수관을 연결하는데 송수관의 그 이제 재원이 직경 4,000mm네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7.5m, 무게가 75톤. 그 그러니까 송수관 하나가 이제 저렇다는 얘기죠. 이제 저걸 이제 똑같은 걸 만들어 갖고 계속 연결을 해 갖고 지하에다가 이제 수로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대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의 용도는 이제 농업, 공업, 생활용수를 이제 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커다란 그 구조물을 땅속에 묻고 거기다 물을 대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 4단계로 이제 시공을 하게끔 그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1단계 공사가 1895년, 1895 킬로미터를 1984년에 착공을 해서 1991년에 이제 완공을 했네요. 그리고 2단계 공사가 1652km인데 1990년에 시작을 해서 1996년 8월 31일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통수식을 가졌다. 엄청난 그 대역사를 리비아와 동아그룹이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3단계 및 4단계 공사가 1720km인데 그것은 이제 준비하고 있던 중에 우리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수대교가 붕괴를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994년 10월 21일인데 그것이 이제 동아그룹에서 건설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동아그룹도 이제 파산이 되고
그다음에 리비아도 이제 내전이 이제 일어나서 어 이 공사 자체가 이제 현재 중단이 돼 있다.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아그룹 회장은 최원석 회장이었죠.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날 최원석 회장도 이제 별세를 이거 했네요. 음 그래서 11월 달이 우일영의 그 달이라고 우일영의 날도 이제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뭔가 그 우리 사회에 영향을 그래도 그나마 끼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명을 달리하네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최원석 회장도 얼마 전에 그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원석 회장 뭐 어찌 됐든 대한민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가정사라고 할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최원석 회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 그 썸네일을 하나 띄워 놨는데 이걸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드레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어 지금 나눠 익히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링크를 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저는 뭐 개략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드린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5조 톤이나 되는 물론 뭐 그걸 다 빼서 쓴 건 아니겠지만 지구의 지하에 있는 어떤 그 지하수 이거는 인제 인간이 자꾸 빼서 쓰죠. 뭐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그 이제 빼서 씁니다. 농사 지을 때 가뭄이 막 그 들고 그러면 옛날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인제 그 논에다 물을 대고 뭐 그런 일 뭐 많이 있었죠. 지금은 그래도 4 대강 그 공사를 해서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인제 또 다른 그 학설이 또 하나 제기가 됐어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인제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인제 자전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자전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각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프리세션 이제 운동이라고 세차 운동을 막 이렇게 좀 이 부들부들 떨면서 인제 자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위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떠는 건지 뭐 가는 건지 우리는 그 인제 인식을 못 하죠. 왜 우리가 같이 떨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서 인제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세계적인 그 과학 잡지에도 그 이 논문이 게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인간이 지하수를 퍼내자 지구 자전축이 변했다." 그래서 얼마나 변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글쎄요. 자전축이 지금 23.5 도로 많이 기울어진다면 뭐 '약간 뭐 변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지구가 갑자기 90도 탁 누워 갖고서 인제 자전한다고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어 남극하고 북극이 인제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렇게 해 갖고 자전하면은. 글쎄요. 그 90도 들어 놓아 갖고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은 '남극만 항상 햇빛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찌 됐든 지구가 90도 23.5 도가 기울어진 게 아니고 90도 아니면 0 도라 그러면 계절에 변화가 없겠죠. 정말 참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우영성월이라고 이번 달에 인제 이 배우가 가수 배우가 사망을 했네요. 저는 사실 지금 그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저음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배우 노래가 제 목소리에 딱 맞아요. 다른 가수들 노래를 부르려면 이렇게 막 목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 배우 노래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배호과죠, 배호과. 배호과 그 배우 노래를 아주 즐겨 부르는데 하여튼 그 배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배호는 1942년 4월 24일 날 태어나서 1971년 11월 7일 날 29살 나이에 사망을 했어요. 우리나라 가수로 인제 그 뭐 애칭이라고 할까 별칭이 가객이죠. 노래 나그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본관은 성주 배씨고요. 아명은 배신웅이고 본명은 배만금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굉장히 만금 이게 뭐 대장금 같이
전문적인 그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누가 울어, 그다음에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 이제 히트곡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저 새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생애를 볼까요? 중국에서 태어났네요. 진안이 어디 길림성인가요? 예. 광복군이었던 아버지 배국민과 어머니 김금순이 장남이자 첫째로 태어났다. 네, 아버지가 이제 광복군이었네요. 좀 애국투사였습니다. 아버지 배국민은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며 어머니 김금순은 신의지 출신이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돼서 부모를 따라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인천으로 들어와서 그 수용소 생활을 거기서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946년 4월부터 서울 창신동에 있는 적산가옥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인들이 그 36년간 우리를 통치를 하면서 들어와 살았던 일본 사람들의 가옥이에요. 그걸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일제시대 때 쓰던 가옥이었으니까 상당히 그 이제 연식이 오래됐겠죠. 10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거고, 100년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문화재적, 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그 한다는 의미에서 저걸 갖고서 또 상당히 그 많은 정치인들이 비리가 있었죠. 얼마 전에. 참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 뭐 고생하고 애쓰는 거는 알겠지만은 그런 일에 좀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했듯이 권력을 가진 사람, 특히 정치인들은 어, 그야말로 그 금전보기를 돌같이 봐야지 이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신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창신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경남 삼성중학교로 이제 옮겼네요. 2학년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 그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시달리다가 외숙부 김광수와 MBC 문화방송 초대 악단장을 지낸 김광빈 악단, 동화 천지, MBC 악단, 김인배 악단 등에서 이제 드럼을 연주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제 배우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도 집안이 뭔가 이 음악하고 관련된 그 DNA가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12인조 배우와 그 악단 밴드를 또 결성을 해서 낙원동 프린스 카바레 등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글쎄 뭐 지금은 저런 카바레들이 이제 없죠, 낙원동에. 근데 낙원동은 이제 악기의 거리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966년에 이제 신장염에 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67년에 배상태가 쓴 돌아가는 삼각지를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사실 배호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아주 그냥 괴로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기 때문에 몸이 고통스러워서 인제 그런 목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인제 이 일반 그 국민들은, 이 청취자, 이 노래를 듣는 국민들은 그런 그 배우의 그 뭔가 괴로워하는 듯한 목소리에 매료돼 갖고 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야속하죠. 남은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1971년 10월 달에 라디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을 해서 어 집에 가는 길에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서 인제 신장염이 재발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71년 11월 7일 날 인제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71년 제가 고등학교 1 학년 때인데 하여튼 그 나이지만 그때는 뭐 지금 같은 뭐 아이돌 스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 댄스 뮤직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 뭐 학생이지만은 이런 그 유행가를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컸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배호 노래를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고 또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소리가 저음이다가 보니까 배호 노래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뭐 즐겨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1981년 실시된 MBC 특집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 1 위로 선정이 됐다. 네, 죽고 난 뒤 죽고 10 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1 위로 인제 선정이 될 정도로 어 정말 가수로서는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 가수로서 훌륭한 가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2005년 6월 달에 광복 60주년 기념 KBS 가요 무대 여론조사에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국민 가수 10인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배우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가수 생활 5년 동안 뭐 이렇게 오래 가수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뭐 가수의 원로라고 하는 뭐 이미자 뭐 이런 분들은 뭐 40년 막 이렇게 했죠. 뭐 남진 나오나 뭐 다 그렇습니다. 1963년 21세에 예명 배우로 데뷔곡이 굿바이, 그다음에 사랑의 화살, 오리엔트 레코드에서 이제 발표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64년 22세에서 65년 23세까지 구매 산골 등 6곡. 그다음에 캄보 밴드 배우와 그 악단 운영했다라고 돼 있네요. 예. 굿바이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사랑의 화살. 사랑의 화살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두메 산골 이것도 좋은 노래죠. 황금의 눈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7년 이게 이때가 이제 절정이죠 사실.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리는 사람 돌아가는 삼각지 이건 뭐 전무후무한 히트를 친 그런 그 음악이죠.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돌아가는 삼각지. 제 입장인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다음에 이제 26세가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상을 이제 받았고 MBC 10대 가수상, TBC 방송가요 대상 등 각종 또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9년 27세, 그다음에 70년 28세에 또 MBC 10대 가수상, 가수 생활 5년 동안에 총 30여 개 부문에서 각종 가수상을 수상을 했다. 진짜 짧은 기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온갖 그 상은 다 휩쓸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1년 7월 이제 바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이네요. 마지막 입새, 영시의 이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음반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입새도 좋죠. 예. 영시의 이별 아주 가사가 멋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영시로 돌아간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한 내용의 그 이제 노래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팬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추모를 하게 됩니다. 배우가 노래한 돌아가는 삼각지에 건설됐던 용산의 입체교차로는 노래가 히트한 해인 1967년에 건설됐다가 1994년에 철거됐으나 현재는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와 동상 등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지에 사실은 그 입체교차로가 이렇게 뭐 둥그렇게 그러니까 어, 입체교차로는 2층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로타리였어요. 잘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가는 삼각지였는데 거기에 노래비와 동상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참 아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아직 노래비하고 동상 그 근처를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971년 11월 11일 예총회관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들이 수백 미터 늘어섰다고 한다. 예, 참 지금의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린 그 가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양에는 베토벤, 동양에는 배호라고 할 정도로 음악성과 사후 인기가 상당한 가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래비가 이제 전국에 4개나 세워져 있다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에 이제 돌아가는 삼국지 노래비가 있고 묘지의 두메산고 있고 경주시의 마지막 입새, 강릉에 이제 파도 4개의 노래비가 있네요. 네, 뭐 다 기가 막힌 노래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계에서 이렇게 그 업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가수나 뭐 하여튼 그 예술인들한테 주어지는 훈장 이런 게 있죠. 2003년에 옥관문화훈장 4등급을 주서받았다고 있습니다. 자, 18번이라고 돼 있는데 저 18번은 제 18번입니다. 배호가 부른 그 이제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안개 낀 장춘다공원, 돌아가는 삼각지, 당신, 누가 울어, 안녕. 뭐 아주 주옥 같은 작품이 이제 실려 있는 유튜브 영상인데 제가 정말 이 배우의 당신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은 썩 좋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오늘이 러시아 혁명일이 있었던 날이네요. 그 소위 그 이제 볼셰비키가 맨셰비키를 이제 이기고 러시아 혁명에서 이제 성공을 한 날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혁명이었죠. 이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즉 소련 연방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일, 러시아 혁명일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7일 날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이 그거니까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입동이 되겠습니다. 입동. 겨울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이제 훌덜 떨리는 그런 어, 추운 겨울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그 배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배호를 가객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 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동건설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해 방송을 했던 러시아 혁명과 입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